프로이트는 우리는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찾는다고 말했다. 연애에 그대로 가져오면 여자의 테스트는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네가 어떤 남자인지 반복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다. 너는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 날 좋아하니까 질투도 하고 확인도 하는 거겠지. 근데 현실은 훨씬 냉정하다. 그녀가 너를 테스트하는 건 감정 표현이 아니라 선별 과정이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남자를 더 올릴지 이 선에서 끝낼지를 보고 있는 거다. 여자의 테스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는 두 부류로 나뉜다. 모든 걸 사랑의 증거로 포장하는 남자, 그리고 모든 걸 기분 나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남자. 둘 다 프레임을 잃는다. 둘 다 매력을 잃는다. 먼저 인정해야 할 게 있다. 여자의 테스트는 사라지지 않는다. 성격 좋고 착한 여자도 테스트를 한다. 다만 노골적으로 하느냐, 조용히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왜 그럴까? 그녀 입장에서는 이게 생존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진화심리학은 이걸 이렇게 본다. 여자는 자기 인생과 감정을 걸 대상 앞에서 이 남자가 진짜 버틸 만한 사람인가를 계속 확인하려 한다. 말로 믿어 라고 말하면서도 무의식으로는 끝까지 검증 모드를 끄지 못한다. 그리고 그 검증 도구가 바로 테스트다. 질문, 밀당, 애매한 말,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비교, 장난처럼 던지는 말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하나의 패턴이 된다. 그녀는 그 패턴에서 네 반응을 본다. 중요한 건 테스트 자체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남자는 매력이 급상승한다. 어떤 남자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지워진다. 예를 들어보자. 너는 왜 이렇게 답장이 느려? 라고 그녀가 툭 던질 때가 있다. 겉보기엔 그냥 투정처럼 들릴 수 있다. 근데 그 안에는 두 가지 질문이 숨어 있다. 넌 네 삶에 집중하는 남자냐? 나만 붙잡고 있는 남자냐? 내가 살짝 압박을 넣었을 때 바로 흔들리는 타입이냐 아니냐? 여기서 흔한 반응이 나온다. 미안, 내가 더 빨리 답장할게. 너 서운했어. 진짜 그런 의도 아니야. 너는 상황을 좋게 만들었다고 느낀다. 실제로는 프레임을 넘겨준 것에 가깝다. 그녀가 기준을 던졌고 너는 바로 따라갔다. 이 순간부터 관계의 구조는 조용히 뒤집힌다. 테스트가 성공했고 너는 그 테스트에 맞춰지는 남자가 된다. 여자의 테스트는 대부분 이런 식이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고 말로는 장난이야 라고 덮을 수 있는 형태로 나온다. 너 진짜 여자 많을 것 같이 생겼다. 너 같은 스타일은 다 바람필 것 같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남자는 급하게 자신을 변호한다. 아니야, 나 진짜 그런 스타일 아니야. 나 되게 한 여자만 보는 타입이야. 이때 그녀가 보는 건 네 실수 여부가 아니다. 네가 자기 프레임을 지키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거다. 테스트의 본질은 진실을 캐내는 게 아니다. 내 리액션을 보는 것이다. 조선시대 권력 다툼을 떠올려 봐라. 왕은 신에게 노골적으로 너 반역자냐? 라고 묻지 않는다. 대신 상황을 만들어 본다. 약간의 모욕을 줘본다. 중요한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해 본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디까지 참는지, 어느 순간에 뒤틀리는지 본다. 여자의 테스트도 비슷하다. 그녀는 네가 어디까지 부드럽고 어디서부터 단단한지를 보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가 이걸 사랑의 지표로 착각한다는 거다. 나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거 보니까 편해서 그런가 보다. 편한 게 아니다. 이미 어느 정도 깎아내려봐도 안전한 사람으로 분류된 거다. 테스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너의 감정을 보는 테스트. 다른 하나는 너의 기준과 한계를 보는 테스트. 감정을 보는 테스트는 보통 이런 식이다. 일부러 늦게 답장해보고, 약속을 살짝 늦춰보고, 연락 빈도를 갑자기 줄여본다. 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다. 바로 불안해하고, 이유를 캐묻고 서운함을 쏟아내는지. 이때 과하게 요동치는 남자는 안정감이 없는 남자로 분류된다. 본인은 그만큼 좋아해서 그래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구조는 다르게 읽힌다. 다른 종류의 테스트는 내 기준을 본다. 이 정도 선 넘는 말 해도 가만히 있나? 이 정도 농담 섞인 무시는 그냥 넘기나? 너는 진짜 남자 같지가 않아. 넌 너무 착해서 매력이 좀 떨어져.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져본다. 여기서 가볍게 웃으면서도 그 말은 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남자. 이 남자는 프레임을 잃지 않는다. 그래도 네가 한 말이니까 다 괜찮아 라고 덮어버리는 남자는 자기 가치를 스스로 깎는다. 여자의 테스트는 네 약점을 공격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스스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는 장치다. 스스로를 싸게 다루는 남자는 상대의 무의식에서도 싸게 취급된다. 이게 잔인한 현실이다. 너는 자신을 낮추면서 사랑을 얻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가치만 내리고 있다. 테스트에 말려든다는 건 상대의 프레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녀가 던지는 말, 그녀가 만드는 상황에 반응하는 것만으로 하루를 소비한다. 이해시키려 하고, 설득하려 하고, 잘 보이려 한다. 이 과정에서 너의 매력은 하나씩 삭제된다. 단단함, 여유, 자기 세계, 기준, 유머 감각까지. 남자의 매력은 대부분 반응하지 않는 지점에서 드러난다. 누군가 흔들어도 안 넘어가는 축, 쉽게 꺾이지 않는 뼈대. 근데 테스트에 걸려든 남자는 그 축을 스스로 해체한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 걸 최우선으로 두기 시작한다.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한다. 지금 너는 좋아하는 여자의 테스트를 사랑의 언어로 오역하고 있지 않냐? 질투, 삐짐, 시험, 밀당, 장난. 이 모든 걸 나를 많이 좋아해서 그럴 거야 라고 포장하고 있지 않냐? 냉정하게 말하면 그녀는 너를 사랑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다. 그녀는 자기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 남자와 함께 가도 되나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테스트를 나쁘다고만 볼 필요는 없다. 사실 남자도 비슷한 걸 한다. 다만 여자는 그걸 훨씬 섬세하고 무의식 깊은 레벨에서 한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더 헷갈리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이걸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부르는 거다. 나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가 아니라 나를 평가하고 선별하는 과정이라고. 이 인식 하나만 바꿔도 너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테스트에 말려드는 남자는 매번 증명하려 든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남자야. 테스트를 통과하는 남자는 증명이 아니라 선언을 한다. 나는 이런 방식의 관계는 원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이 차이가 매력을 가른다. 앞의 남자는 그녀의 기준 안에서 움직이고 뒤의 남자는 자기 기준 위에서만 움직인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거다. 지금까지 그녀의 말과 행동을 사랑의 표현으로만 읽고 있었냐? 아니면
선별의 신호로 읽을 준비가 되어 있냐?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가서 묻자. 그녀의 테스트에 말려들어서 내 매력을 스스로 지워온 건 결국 누구의 선택이었냐? 여기까지 들으면서 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을 거다. 그래, 테스트인 건 알겠는데 나는 왜 맨날 거기에 말려들까? 여자의 테스트 자체가 남자의 매력을 지우는 건 아니다. 그 테스트에 네가 어떤 모드로 반응하느냐가 매력을 지운다. 테스트에 말려드는 남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가 나오든 설명부터 한다는 거다. 상대의 말 뒤에 숨은 의도를 읽기 전에 네가 먼저 스스로를 변호하고 해명하려 든다. 너 요즘 나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한 거 아냐?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남자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간다. 아니야, 그런 의도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렇지. 친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약속이 겹쳤을 뿐이야. 너 입장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거다. 근데 그녀 입장에서는 이미 답을 하나 얻었다. 이 사람은 내가 살짝만 건드려도 자기 입장을 길게 설명하는 타입이구나. 조금만 압박해도 나를 설득하려고 애쓰는 남자구나. 설명과 해명은 사랑을 지켜주지 않는다. 설명과 해명은 검증을 쉽게 만들 뿐이다. 테스트에 말려드는 남자의 두 번째 특징은 감정이 건드려졌을 때 폭발하거나 쪼그라든다는 거다. 둘 다 프레임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그녀가 의도적으로 선을 넘는 말을 한다고 치자. 넌 진짜 남자 같지가 않아. 너무 순해서 매력 떨어져. 여기서 어떤 남자는 바로 감정이 폭발한다. 그럼 나는 뭐야? 나를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너는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순간부터 대화의 중심은 그녀의 말이 아니라 너의 상처로 이동한다. 너는 상처 입은 사람, 그녀는 그 상처를 관리해야 하는 사람 위치에 선다. 다른 타입의 남자는 반대로 확 쪼그라든다. 억지로 웃으면서 그래, 나 원래 좀 그래 라고 넘기거나 마음속으로만 꾹 삼키고 아무 말도 안 한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또 하나의 답을 얻는다.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해도 자기 선을 안 긋는구나. 이 정도까지 낮추는 농담은 해도 괜찮겠구나. 감정 폭발형이든 침묵 삼키기형이든 결론은 같다. 너는 네 감정보다 그녀의 말과 기분에 더 크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찍힌다. 테스트에 말려드는 남자의 세 번째 특징은 과잉 배려다.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네가 손해보는 쪽으로만 조정하려 든다. 약속이 3번 밀려도 괜찮아, 이해해 라고 말한다. 연락 패턴이 확 바뀌어도 요즘 힘들겠지 라고 네가 대신 이유를 만들어준다. 한두 번은 배려다. 근데 계속 반복되면 그건 그냥 네가 네 가치를 싸게 넘기는 행동이 된다. 진화심리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남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준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없다는 건 언젠가 감정이 터졌을 때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테스트에 말려드는 남자의 네 번째 특징은 과도한 눈치보기다. 대화의 목표가 내 기준을 말하는 것에서 상대 기분을 망치지 않는 것으로 바뀐다. 여자가 살짝 툭 던진 말 하나에 머릿속이 바빠진다.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 말 하면 더 삐지려나? 이때부터 너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 매니저다. 상대의 감정 곡선을 관리하는 사람.
눈치는 원래 관계에서 필요하다. 근데 네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순간 너는 네 삶의 중심에서 밀려난다. 프레임이라는 건 결국 이런 거다. 누가 누구의 리액션에 맞춰 살고 있냐의 싸움이다. 너는 지금 누구의 리액션에 맞추고 있냐? 그녀가 내 리액션에 맞추고 있냐? 아니면 네가 계속 그녀의 눈치를 보고 있냐? 테스트에 말려드는 남자의 5번째 특징은 끝없이 자기 정당화를 한다는 거다.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의도와 과거를 설명하기 바쁘다. 왜 그때 그렇게 했어?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순간부터 너는 과거 회고 방송을 시작한다. 그때는 내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때는 진짜 너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 이 모든 말이 사실일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네가 평가받고 있다는 구조다. 너는 계속 너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 나는 나쁜 남자가 아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를 증명하려 애쓴다. 근데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 기준대로 움직이고 그 기준이 싫으면 떠나도 된다는 태도를 가진다. 여기서 진짜 잔인한 진실 하나를 말해줄까? 테스트에 말려드는 남자는 사실 자기 평가도 낮다.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는 맞춰줘야 여자가 떠나지 않겠지. 내가 누군가의 기준을 통과해 본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당하는 순간 드디어 나를 평가해 줄 사람이 나타났구나 라는 이상한 안도감까지 느낄 수 있다. 그 안도감 때문에 네가 더 열심히 설명하고 더 열심히 맞추고 더 열심히 증명하려 든다. 이런 남자를 진화 심리학에서는 종종 높은 불안 애착을 가진 타입이라고 부른다. 관계 안에서 자신을 당당한 주체로 보지 못하고 항상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대상처럼 느끼는 사람이다. 문제는 여자의 테스트는 끝나지 않는 검사라는 거다. 한 번 통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온다. 너는 매 단계에서 더 많은 걸 내어준다.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참는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거울을 보게 된다.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작은 남자가 되어버렸지? 남자의 매력은 설명에서 올라가지 않는다. 남자의 매력은 그래도 이건 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서 올라간다. 근데 테스트에 말려든 남자는 이건 난 아니야 라고 말하기 전에 그래도 너 이해는 해를 먼저 꺼낸다. 이게 그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생각해봐라. 이 사람은 내가 어떤 테스트를 던져도 결국엔 내 쪽으로 맞춰줄 거야.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널 믿게 된다. 이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믿음. 하지만 그 믿음 안에는 존중이 빠져 있다. 안전하지만 흥미롭지 않은 남자에 대한 믿음이다. 지금 너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다. 너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녀의 테스트 앞에서 과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눈치 보고 스스로를 낮추는 쪽을 선택해왔냐? 혹시 네가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네가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몸을 낮추던 순간들은 아니었냐?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이제라도 그 패턴을 멈출 용기가 너에게 있냐? 여기까지 들으면서 너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다. 그래, 말려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냐? 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다. 여자의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건 그녀를 이겨먹는다는 뜻이 아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는 남자는 싸우지 않는다.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않는다. 그는 자기 기준으로 대답한다. 상대의 감정에 반응하는 대신 자기 삶의 방향에서 답을 꺼낸다. 예를 들어보자. 너는 왜 이렇게 답장이 느려? 라는 말이 나왔을 때다. 말려드는 남자는 급하게 설명한다.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더 잘할게. 테스트를 통과하는 남자는 이 구조를 다르게 본다. 지금 이 말 뒤에는 나는 너의 시간을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냐 라는 질문이 있구나 라고 읽는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답할 수 있다. 나도 너 생각은 나는데 하루를 내 리듬대로 살려고 해. 이 말에는 설명이 없다. 대신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내가 원래 카톡에 붙어 사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기준 선언이다. 나는 내 시간과 집중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다. 라는 설명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톤이다. 비꼬지도 않고 기어들어가지도 않고 단정하게 말하는 것. 싫으면 나랑 연락하지 마. 같은 유치한 반항도 아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고 싶고 그 안에 너를 초대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다. 여자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남자는 감정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감정 위에 있는 방향을 먼저 본다. 그녀가 장난처럼 이런 말을 던질 수 있다. 넌 좀 너무 느긋해서 답답해. 나한텐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야. 여기서 말려드는 남자는 바로 속도를 맞추려 한다. 알겠어. 내가 너 위주로 더 맞춰볼게. 테스트를 통과하는 남자는 이렇게 본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내가 너의 요구에 어느 정도까지 나를 바꿀 거냐를 보는 시험이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답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지키고 싶은 속도가 있어. 대신 중요한 순간에는 확실하게 옆에 있을 거야. 이 한 문장에는 여러 메시지가 묻어 있다. 나는 전체 삶의 리듬은 지키지만 네가 진짜 필요할 때는 책임지고 있다는 남자라는 신호다. 여자의 테스트에 말려들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질문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공격이 아니라 관찰에 가깝게 묻는 것이다. 넌 왜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어?가 아니라 너는 어떤 속도의 관계를 좋아하는 편이야? 라고 묻는 거다. 이 질문 하나로 대화의 프레임이 나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우리 기준을 맞추는 자리로 바뀐다. 너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서 빠져나온다. 그리고 같은 테이블에 앉은 협상자가 된다. 테스트를 통과하는 남자는 상대의 기분보다 서로의 구조를 먼저 본다. 지금 이 말은 나를 깎아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진짜로 맞춰보고 싶은 지점인가? 이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나는 더 크게 서게 되나? 아니면 더 작아지나?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먼저 던지고 나서 대답한다. 그냥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테스트에 반응할지 그냥 흘려보낼지를 고르는 침묵의 선택권이다. 모든 말에 다 대답할 필요는 없다. 어떤 말은 그냥 웃고 넘길 줄 아는 것도 힘이다. 예를 들어 그녀가 이런 농담을 한다고 치자. 너는 진짜 여자 앞에서 맥을 못 추는 스타일 같아. 말려드는 남자는 바로 반박하거나 상처받은 티를 낸다. 왜 그런 말까지 해? 내가 뭐가 그렇게 약해 보여? 테스트를 통과하는 남자는
이 말이 진짜로 다뤄야 할 주제인지 먼저 본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다. 그래 보여? 그럼 남자답게 보여줄 타이밍은 내가 정할게. 이건 유머와 프레임 선언이 동시에 들어간 답이다. 나는 내 말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싶을 때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다. 그녀가 진짜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려 하면 그때 다시 깊게 들어가면 된다. 너는 남자다운 게 뭐라고 생각해? 라고 되물으면서 구조를 바꿀 수 있다. 테스트를 통과하는 남자는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이 자기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도 않는다. 지금 내 말에 조금 기분이 상하긴 했어. 근데 그게 우리 관계에서 꼭 필요한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는 상처받았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고 동시에 기준도 지킨다. 여자의 무의식은 이런 남자를 다르게 기록한다.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남자라고. 진화심리 관점에서 보면 이런 남자는 장기적으로 함께했을 때 안정적인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위기 상황에서 바로 폭발하거나 숨고 도망가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이다. 테스트를 통과하는 남자가 꼭 강하게만 말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말투는 차분하고 속도는 느린 편이 많다. 다만 하나가 다르다. 나는 이렇게 산다. 라는 태도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자. 그녀가 일부러 다른 남자 이야기를 꺼낸다. 나 요즘 어떤 오빠랑 연락하는데 그 사람은 날 진짜 잘 챙겨줘. 이 말 뒤에는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 라는 테스트가 있다. 말려드는 남자는 질투와 불안으로 바로 반응한다. 그 사람 누구야? 너 그 사람이랑 뭐야? 그럼 나는 뭐야? 테스트를 통과하는 남자는 이렇게 본다. 지금 이 말은 나의 자신감을 흔들어 보는 시도구나. 그래서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 잘 챙겨주는 사람 있으면 좋은 거지. 근데 나는 내 방식대로 챙길 거야. 혹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다른 남자 비교하면서 날 흔드는 방식은 별로 안 끌린다. 이건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이런 식의 테스트와는 게임하지 않겠다. 라는 선언이다. 테스트를 통과하는 남자의 핵심은 이거다. 게임에 참가할지 말지를 네가 고른다. 모든 게임에 무조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판은 나를 더 크게 만들지 아니면 더 작게 만들지를 보고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야 한다. 테스트를 통과하는 남자는 필요할 때 거절할 줄 아는 남자다. 오늘 당장 나와. 지금 보고 싶어.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일정과 컨디션을 전부 버리고 달려가면 처음엔 감동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너는 네 삶이 없는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다. 테스트를 통과하는 남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오늘은 힘들겠다. 대신 이날에는 내가 제대로 시간 내볼게. 이 말에는 거절과 책임이 동시에 들어있다. 나는 내 삶의 스케줄을 지키지만 너를 위한 시간도 분명히 만든다. 라는 태도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너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올 수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나한텐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로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바로 지금까지 네가 테스트에 말려들었던 이유다. 떠날 가능성을 상상하는 순간 너는 항상 네 쪽 기준을 먼저 포기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다.
너는 여자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테스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가 되고 싶은 거냐? 통과만 목표로 삼으면 너는 평생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는 연습만 하게 된다. 하지만 테스트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는 나는 이렇게 살아. 이 기준이 마음에 들면 옆에 있어도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너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솔직히 인정해 봐라. 그리고 앞으로의 너는 어느 쪽에 서고 싶은지 진짜로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여자의 나쁜 습관이 아니다. 그냥 그녀가 자기 인생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돌리는 선별 시스템일 뿐이다. 테스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 테스트 앞에서 네가 어떤 남자가 되어버리느냐가 문제다.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길게 해명하고 불안이 조금만 건드려져도 감정을 터뜨리고 눈치를 보면서 상대 기분만 맞추고 자기 기준을 끝없이 깎아내리는 남자. 이 남자는 사랑받기보다는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분류된다. 여자의 무의식은 언제나 냉정하다. 쉽게 흔들리는 남자에게는 안정감은 느낄지 몰라도 존중과 끌림까지는 쉽게 주지 않는다. 남자의 매력은 말이 아니라 그래도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서 나온다. 테스트를 통과하는 남자는 상대를 이기려 들지 않는다. 대신 자기 삶과 기준을 양보하지 않는다.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도 지금 내 말에 좀 상했어. 근데 나는 이런 방식의 관계는 원치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 삐지는 게 아니라 자기 선을 차분하게 그을 줄 아는 남자. 연락을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리듬 위에 상대를 초대하는 남자. 검사를 통과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이 마음에 들면 옆에 있어도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남자. 결국 질문은 하나로 정리된다. 너는 여자의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평생 자세를 낮출 거냐? 아니면 테스트를 해도 무너지지 않는 축이 될 거냐? 지금까지의 너는 어떤 쪽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너는 어떤 쪽이 될 건지, 이 영상이 끝난 뒤 너 혼자 있는 침묵 속에서 답을 내라. 거기서부터 네 매력의 레벨이 다시 매겨진다.